2025년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2개를 꼽아보라면 상반기가 폭삭소가수다, 하반기가 은중과 상현. 이 폭삭소가수다는 서사적 재미가 있었던 이야기라면 은중과 상현은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의 매력이 좋았던 드라마거든요. 은중과 상현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동이즘. 스포일러 100%니까 드라마를 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도 하기 힘들고 공부도 안 될 테니까 꼭 보고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거 보고 누가 상현을 봐도 되려나? 그러면 재미가 떨어질 텐데. 이 드라마를 가지고 기획서를 쓴다는 가정으로 뭐 주제, 소재 막 이런 것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죽음이라고 적을 것 같고요. 저는 소재는 인간의 결핍과 트라우마, 그 중에서도 회피형 애착 이런 걸 넣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어쩌면은 홍대병이라고 바로 기획서 탈락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주제와 이런 소재만으로 재미를 이끌어낼까? 이게 이제 캐릭터의 힘인 거죠. 먼저 양 주인공을 들여다보자면 은중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먼저 나오죠. 가난에 대한 결핍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야금야금 자존감을 채워가는 캐릭터이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 완성형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상현은 애정 결핍, 관계 결핍 뭐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한 회피 성향의 끝을 보여주는 캐릭터죠. 이 캐릭터가 사실 옆에 친구였다면 정말 얄밉고 가까이 하기 싫은 인물이겠으나 작품에서는 정말 이런 캐릭터 때문에 작가가 신나게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사람들의 죽음이 트리거가 되어서 결핍과 트라우마가 혼재되면서 회피 성향이 더욱 커지고 단단해지고 짙어집니다. 두 남자 주조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상학과 김상학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천상학은 상현, 그러니까 천상현의 친오빠죠. 아니길 바랬었어 꿈이길. 이거 너무 아재 노래인가? 어쨌든 이 천상학이라는 캐릭터는 상현의 오빠이면서 은중의 첫사랑입니다. 이 인물의 죽음으로 두 여자 주인공에게 커다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김상학, 천상학과 같은 사진 취미를 공유하고 이름을 공유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은중과 상현의 뇌리에도 강하게 박히죠. 은중이 가장 사랑하지만 내면의 트라우마 앞에서 결국 포기해야 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작법의 결에서의 캐릭터를 짧게 정리해보자면요. 은중과 상현은 두 명의 주인공이죠. 궁극적 목표와 표면적 목표가 동일합니다. 궁극적 목표,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야기가 끝난다. 결핍을 채우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표면적 목표, 사랑. 여기서는 두 상학과의 사랑이 되겠죠. 첫 번째 상학과도 두 번째 상학과도 표면적 목표는 이뤄내지 못합니다. 주로 표면적 목표는 오락성을 담고 궁극적 목표는 작품성을 담습니다. 로맨스 장르로 포장한 인간 내면 결핍과 트라우마,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거운 이야기를 어떻게 대중 상업으로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잘 만들 명작을 보면 된다는 거죠. 타이타닉도 마찬가지였죠. 로즈의 시대를 벗어난 여성으로서의 성숙을 담는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선상 로맨스라고 하는 예쁜 포장지로 잘 감싼 대중 상업 영화였죠. 은중과 상현으로 돌아와서 이 작품에서 변하지 않는 완벽에 가까운 캐릭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김상학이죠. 김상학과 천상학은 비슷하지만 되게 다른데, 천상학은 얼핏 완벽해 보였지만 M이라고 하는 성소수자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은 인물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결핍이 있었을 겁니다. 목숨을 잃을 만큼의. 반면 김상학은 결핍이나 트라우마가 없죠. 그래서 올곧고 어떠한 감정 앞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어른스러움의 표본, 그런 캐릭터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건 헤어짐의 서사였는데 7화 중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학은 상현을 좋아하냐는 은중의 물음에 아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하라는 물음에 상학은 자신의 마음을 회피하지 않고 선명히 들여다보죠. 그리고 작지만 상현을 좋아했던 마음을 찾아내고 또 올곧게 답합니다. 하지만 은중은 차라리 거짓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얄밉죠. 이렇게까지 진솔해버리면. 결핍이 있는 캐릭터라면 이런 질문을 회피하듯이 화제를 잘 돌릴 겁니다. 아니면 뭐 능글맞게 정직하지 않게 뭐 어떤 답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말의 결핍도 없는 김상학이기 때문에 작품의 등장 이후 한 번도 회피성 답이나 결핍으로부터 드러난 못생긴 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변명이 아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 이게 이제 김상학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인 거죠.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룰 게 많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헤어지지 않은
은중의 말에 상악 같은 인간은 할 말이 없죠. 기다리는 게 맞을지 보내주는 게 맞을지 이렇게 정직하고 밝고 올곧은 사람에게는 진퇴양난입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차라리 능글맞거나 회피 성향이 짙은 캐릭터였다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넘기거나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우선해서 은중을 더 붙잡았겠죠. 뭐 애초에 그런 캐릭터였다면 사랑이 시작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러면 여기서 상현은 너무 작가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이 캐릭터는 소시오패스거나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8회쯤에 등장했던 씬인데 은중과 상현 간 벌어진 오해에서 상현의 감정이입 씬이 나오는 거죠.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따뜻한 인정과 사랑을 해준 은중에게 상현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상학과 은중의 헤어짐, 이 상황이 너무 죄스러운 거죠. 은중을 위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빠의 서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오빠가 아닌 언니가 있었던 거지 라는 식으로. 상현이 감정이입이 불가능하다거나 무엇보다 자신이 최우선 가치인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는 증거인 거죠. 단지 회피 성향이 아주 짙을 뿐입니다. 김상학과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마음의 모양을 가진 셈인 거죠. 이렇게 상반된 캐릭터가 딱 양 끝에 자리하고 있고 은중은 그 가운데쯤에 있는 제법 건강한 사람, 이 캐릭터 배치가 되게 저는 매력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학이 상현 엄마언니의 응급실비를 내어줄 때도 고맙다라는 말보다는 영수증 주세요, 2달 안에 갚을게요, 이런 말을 하죠. 뭐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이런 존재적인 죄책감 이런 게 아주 클 겁니다.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관계적 결핍이 있는 거죠.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에 싫어요, 선배한테는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대사, 가장 고마웠던 은중에게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정직한 도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살면서 받아보지 못한 호의는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현의 내몰린 상황에서는 그런 모든 감정 노동이 피곤할 뿐입니다. 다정해도 체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결국 은중에게 모진 말로 상처 입히고 관계를 끝내는 길을 택합니다.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형태로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전형적인 결핍 가득한 캐릭터. 물론 상현은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자신의 회피 성향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 나도 이러 내가 싫어요 라고 하는 대사를 내뱉기도 하죠. I used to get sad, let you get under my skin, but I guess I kinda grew. 상현은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인질로 삼아서 은중과 소통을 하죠. 처음에는 천상학의 죽음으로, 다음에는 은중이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인 자신의 친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을 인질로 삼는 거죠. 그 인질이 된 죽음 앞에서 거부할 길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마지막 인질은 앞선 2번의 인질과는 결이 좀 달라요. 마지막에서야 방어 기제를 내려두고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하는 장면, 그게 이제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 마지막 엔딩, 이거 스포해도 되나? 안락사를 하러 가는 건물 앞에서 마지막은 나 혼자 갈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은중이 물어보죠. 같이 가주길 바라지 라고 하는 물음에 예전이었으면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가라는 식의 틱틱 쏘아붙이는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솔직하게 응 이라고 하는 답을 하죠. 결핍이 채워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주제는 죽음이었고 소재는 결핍과 트라우마, 그리고 그로 인한 회피형 애착. 궁극적 목표가 잘 이루어졌죠. 표면적 목표는 결국에는 깨어집니다. 하지만 재미는 잘 붙들었죠. 그것을 통해서 작법의 결에서 이렇게 깔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보면 마음이 정말 상쾌해지는 기분마저 들거든요. 본 사람만 이 영상을 보기를 권유드리긴 했는데 혹시라도 안 보고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계기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캐릭터 공부하기 정말 이것보다 좋은 교과서가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좋은 드라마였거든요. 아니면은 안 본네 살 테니까 선 제시. 어떻게 이걸 아직 안 볼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재밌는데.